제철 과일과 달콤한 설탕의 만남. 빵이나 과자에 곁들여 먹는 잼은 헛헛한 속과 마음을 채워주는 디저트로 제격인데요. 최근엔 대형 기업에서 대량으로 만드는 잼 대신 소량씩 그때그때 만들어 파는 다양한 수제잼이 선보여지고 있습니다. 신선한 재료에 당 함량은 줄였다는 새로운 잼. 건강을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크게 각광받고 있다고 합니다. 수제라고 하면 요즘에는 진짜 냉동이 아닌 이제 정성과 뭐 진짜 내가 내 자식한테 먹일 수 있는 그런 맛으로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믿고 사는 거잖아요. 생과일 쓰지 않을까요? 수제는 확실히 비싼데. 첨가제도 좀 덜 들어갔을 것 같고 그런 거. 아무래도 그 과일량 아닐까요? 과일량 들어간 양. 2명 중 1명 꼴은 먹어봤을 만큼 커지고 있는 수제잼 시장. 소비자들은 수제잼엔 식품 첨가물이 들어가지 않고 신선 재료만 사용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웰빙 바람과 함께 새롭게 관심받고 있는 다양한 수제잼의 세계가 오늘 공개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먹거리 엑스파일의 김진 기자입니다. 제 앞에 놓인 이 빵들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단짝 친구가 있습니다. 바로 과일잼인데요. 달콤한 과일잼을 듬뿍 올린 빵으로 한 끼 식사를 대신하는 분들 요즘 참 많으실 겁니다. 기원전 4세기, 제철 과일의 저장 기술이 발달하기 전 이 과일을 오랫동안 먹기 위해서 당절임을 했던 것이 오늘날의 잼이 된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 잼도 건강하게 먹어보자는 사람들이 늘면서 마트에서 파는 기성제품 대신 정성 들여 소량씩 만들어 파는 수제잼이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인기를 증명하듯 종류도 다양한 수제잼의 세계. 이 수제잼들은 과연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을까요? 저희 먹거리 엑스파일이 취재했습니다. 서울에서 열린 한 디저트 공개 행사장. 간단히 끼니를 해결하려는 이들이 늘면서 커지고 있는 디저트 시장. 수많은 디저트 중 특히 눈에 띄는 건 바로 수제잼이었는데요. 전에는 볼 수 없던 이색 잼들이 다양하게 선보여지고 있습니다. 평소 혼밥을 많이 하는 젊은 세대들이 큰 관심을 보이는데요. 알갱이 같은 것도 더 씹히는 것도 있고요. 이렇게 퍼먹기만 해도 맛있어서 네, 그냥 뭔가 시중에서 파는 그런 잼이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맛있어요. 여기는 약간 좀 다양한 재료들로 해가지고 파는 게 좀 새롭기도 하고 맛있기도 하고 그리고 좀 약간 더 건강한 맛이라서 좋은 것 같아요. 틀려요. 좀 시판잼은 엄청 세요. 단 것도 엄청 세고 딸기 맛도 하면 이제 합창료 이런 거 들어가서 딸기 향 확 센데 수제잼은 먹고 나면 깔끔해요. 근데 시판잼 먹고 나면 그 단맛이 엄청 오래 남아있어요, 이게. 수제잼이 사랑받는 이유는 바로 건강을 생각한다는 것. 첨가물은 줄이고 재료 하나를 선정하더라도 건강함을 추구합니다. 저는 이제 내추럴이라고 빵도 올리고다 그래서 되게 자연스러웠는데요. 설탕 같은 게 아니고 올리고다 아니라 연유 같은 걸 넣어서 최대 설탕을 좀 줄여서. 좋은 원재료 덕분일까요? 작은 병에 담긴 이 수제잼들의 가격은 꽤 비쌉니다. 과일은 얼만큼 들어가는 거예요? 블루베리 얼마? 설탕 20, 과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진짜. 과일 같은 경우에는 거의 7 정도 들어가고요. 설탕이 블루베리가 한 8% 들어가고 이제 당류가 20%. 제철 과일 말씀드렸는데 그때 가서 사오고 와서
그런데 일부 수제잼엔 원재료 함량이 표기돼 있지 않습니다. 매장에서 제조해 바로 판매하는 수제잼의 경우 성분을 표기할 의무는 없는데요. 그래서 수제잼 속 성분을 확인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궁금합니다. 수제잼들과 마트에서 판매하는 공장형 잼들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자세한 확인을 위해 한 대형마트를 찾았습니다. 많은 종류의 잼들이 한 곳에 진열되어 있었는데요. 한눈에 봐도 수제잼들에 비해 훨씬 저렴한 가격. 잼 속 과일 함량은 어떨까? 제품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었지만 마트잼의 평균 과일 함량은 49%. 100g당 평균 가격은 약 1,262원으로 시판 중인 수제잼의 평균가와 비교하면 6분의 1 수준입니다. 그리고 몇몇 잼에 공통적으로 함유된 첨가물이 있었는데요. 팩틴이 구연산. 바로 팩틴과 구연산입니다. 양파잼이라고 하는데 근데 구연산이랑 팩틴, 아미드 팩틴은 안 빠지고 들어가 있는 거. 먼저 일부 잼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구연산. 이 첨가물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네, 구연산은 귤과 같은 과일에 신맛을 내는 유기산 성분입니다. 잼을 계열화하기 위해서 구연산을 첨가하면 잼을 더 잘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트에서 판매하는 잼 중 많은 제품에 팩틴이 첨가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팩틴은 잼에 왜 필요한 것일까요? 팩틴은 식물 세포벽을 구성하는 일종의 탄수화물로 잼의 점도를 증가시키는 증점제 역할을 하는 건데요. Most people think that pectin occurs only in small packages and on your local grocery store shelf, but you can actually make your own using ingredients as simple as green apples. 미국의 한 요리 전문 웹사이트는 사과를 이용해 팩틴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소개했는데요. 잘 익은 사과를 익히고 거르고 또 끓이는 과정을 거쳐야 천연 팩틴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잼을 만들려면 팩틴이 필수적이에요. 당하고 산을 넣어주게 되면은 팩틴이 젤을 형성해요. 그러면서 잼이 만들어지는 거죠. 아미드 팩틴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천연에서 얻은 팩틴에다가 이 팩틴의 이 성질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암모니아로 반응을 시켜요, 팩틴을. 그럴 때 만들어지는 게 아미드 팩틴이에요. 시중에는 천연 팩틴을 얻기 위한 번거로움을 줄이고 효과는 증폭시킨 식품 첨가물 팩틴이 판매되고 있다는데요. 소량만 사용해도 잼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수제잼에도 팩틴이 사용될까요? 재료 유통상을 찾았습니다. 혹시 팩틴도 파세요? 수제잼에도 팩틴이 사용될까요? 재료 유통상을 찾았습니다. 혹시 팩틴도 파세요? 이곳에선 천연 팩틴을 대체할 수 있는 가루형 팩틴이 판매되고 있었는데요. 물론 먹어도 되는 식품 첨가물입니다. 원래 팩틴이 가루로 돼 있나? 맞습니다. 과일도 신맛이 나는 과일은 다 잼이 돼요. 팩틴을 넣을 필요가 없어요. 신맛이 없는 거, 예를 들어서 수박 같은 거, 이거는 신맛이 없기 때문에 잼이 안 되거든요. 그 잼 만들기 위해서 팩틴을 넣는 거고요. 전우면은 좀 더 걸쭉한 잼이 되는 거고, 거기다 좀 잼 넣으시면은 좀 묽은 잼이 되는 거고 그래요. 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거래하세요, 여기서? 작년에 엄청 나가더라고요. 보니까 일단 팩틴 넣으면 고형화 되니까 모든 게 다 하니까. 모든 거를 다 잼으로 만들어갖고 갈아서 드시더라고요. 과일에 충분히 많은 양의 팩틴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거기다 부족한 것만큼의 팩틴을 웹에서 넣어주는 거죠. 하지만 건강잼을 표방하는 일부 수제잼 업체에선 식품 첨가물인 팩틴을 넣지 않고 잼을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어떤 곳은 설탕도 넣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건강한 수제잼 어떻게 만드는지 궁금합니다. 먹거리 엑스파일이 전국 수제잼 탐방에 나섰습니다. 첫 번째로 찾은 곳은 서울의 한 카페.
여러 음식과 음료를 판매하는 이곳은 주인이 직접 만든 수제잼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는데요. 가게 한켠에는 수제잼 냉장고도 있습니다. 딸기, 블루베리, 파인애플까지 갖가지 종류의 수제잼을 선보이고 있었는데요. 가격은 250ml에 10,000원 선입니다. 이 수제잼들은 어떤 방법으로 만들어질까? 가게 주인에게 직접 잼 제조법을 배워보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는 잼을 끓여서 조금 말려서 부채를 넣고 두 번째는 화학적으로 부채를 넣고 이곳에선 팩틴 첨가물을 사용하지 않고 잼을 만든다고 하는데요. 먼저 주 재료인 과일을 준비합니다. 오늘 만들 잼의 재료는 블루베리와 딸기. 그런데 과일 겉면에 수분이 많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딸기는 어떤 거 쓰는 게 좀 좋아요? 이곳에선 어떤 과일을 사용하는 걸까요? 주인이 주방에서 꺼내온 것은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냉동 딸기. 이 냉동 딸기로 잼을 만드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별로 안 비싸요. 이게 2.7kg짜리가 17,000원. 그냥 생딸기보다는 싸죠. 조금. 근데 왜 굳이 요즘에 딸기 생 있는데 냉동 쓰냐고? 예. 우리가 먹는 걸 완숙된 단계는 딸기가 아니고 약간 살짝 더 익은 단계다. 가장 맛있는 과실은 완숙이 됐을 때 맛있어요. 냉동 딸기는 완숙 상태에서 수확해요. 그래서 바로 거기서 급속 냉동을 하는 거예요. 완숙 때까지 기다려서 따서 담궈서 먹어요. 냉동 딸기가 색도 진하고 맛도 좋다는 건데요. 다음 재료는 설탕입니다. 설탕은 500g은 안 될 거예요. 그럼 제가 얼마든지 40%만 40%? 과육에 딴 데서 훨씬 적게 내는 거죠. 기존에 시판되는 잼들보다 비교적 적은 양의 설탕을 넣고 있다는데요. 잼에서 과일이 차지하는 비율도 약 75%. 기존에 시판되는 잼들의 평균 과일 함량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꺼낸 것은 레몬입니다. 레몬은 어디에 사용되는 걸까요? 하얀 것들이 삶으면 끓이면서 여기서 팩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모든 과일잼에 레몬을 섞어요. 이곳에선 첨가물로 만들어진 팩틴을 사용하지 않는 대신 이렇게 천연 팩틴인 레몬을 넣습니다. 레몬은 발색에도 도움이 된다는데요. 이렇게 이 카페의 수제잼엔 과일과 설탕, 그리고 레몬만이 들어가고 다른 첨가물은 없습니다. 냉동 과일을 사용하지만 통째로 갈아 넣은 생 레몬이 팩틴의 역할을 대신해 걸쭉하고 선명한 색의 잼이 완성됐습니다. 두 번째로 찾은 곳은 지방의 한 수제잼 가게입니다. 가게 입구에서부터 건강한 단맛을 내세우고 있었는데요. 맛과 제조 과정이 더욱 궁금해집니다. 각종 과일잼과 우유잼 등 다양한 종류의 잼을 판매하고 있었는데요. 가격대는 6,500원부터 9,500원까지 다양합니다. 이 수제잼의 매력은 무색소 무방부제. 재료도 깐깐하게 골랐다는데요. 설탕을 넣지 않아 보다 건강하게 잼을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이곳에서도 수제잼 만들기를 배워봤습니다. 아, 재료는 이게 다예요? 네. 그거 많이 안 들어가요. 거의 과일 넣는 거라서. 네. 만들 때 땡땡이랑 블루베리 세 가지 잼 만드셔도
이곳에선 딸기잼을 만들 때 제철 생딸기를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이거 저 파는 것도 다 생과일인 거예요? 생과일 있고 냉동돼 있고 계절마다 이제 나오는 가능한 품목에 따라 생과일과 냉동 과일을 함께 사용한다고 합니다. 설탕 사용 안 하고 프랑크 올리고당으로 해서 용량 사용할 거예요. 재료는 과일이랑 블루당이랑 레몬즙 이렇게 3가지만 들어가요. 무설탕이라는 광고에 맞게 설탕 대신 올리고당을 사용합니다. 딸기랑 당은 거의 1대1. 딸기랑 당이랑 1대1이요? 잼에서 올리고당의 비율은 약 50%. 기성 제품들보다 당 함량을 줄인 것이라는데요. 전체 비율에서 과일이 한 반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올리고당이 한 47%, 40% 들어가고 기존 잼들은 보통 뒤에 그냥 과일 이름 써있는 게 아니라 뭐 당팀 딸기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그 당팀이라는 게 이미 과일에서 당을 한번 해서 덜어놓은 거를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율 다시 따져보면은 보통 그래요. 한 80%? 근데 설탕 말고 왜 올리고당 쓰는 거예요? 우선 설탕에 대한 거부감이 많아서 그 올리고당 이거 같은 경우는 몸에 흡수가 덜 되고 다 배출되는 당이라서 과일이 끓기 시작하면 넣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레몬즙을 넣을 거예요. 물을 넣는 이유는 색깔이 더 선명하게 돼요. 약간 끓이면 흐릿한 색깔이 더 선명하게 돼서 맛도 증폭시켜주고 그렇게 많이 나요. 잼의 선명한 색을 위해 가장 마지막 단계에 넣는 레몬즙. 소량이지만 잼의 색과 맛을 결정짓는 중요한 재료라고 합니다. 모든 재료를 넣고 20여 분가량 끓여주면 완성되는 딸기잼. 올리고당과 딸기, 그리고 소량의 레몬즙이 들어간 잼입니다. 블루베리는 냉동 제품을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냉동과일 쓰는 것도 있고 상기로 쓸 수 있는 거는 냉동과일 쓰고 아니면 철 있는 거는 바로바로 해서 생과일로도 쓰고요. 설탕이 아닌 올리고당을 넣는 과일잼. 제철이 아닌 것은 냉동 과일을, 제철인 것은 생과일을 사용해 만드는 수제잼입니다. 세 번째로 찾은 곳은 서울의 한 수제잼 전문점. 잼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저 시식 한번 해보시겠어요? 할 수 있어요? 네, 이게 기본 밀크잼이고요. 매장에서 직접 만든 정성스러운 수제잼들. 다양한 종류의 잼들이 있습니다. 이게 얼마예요? 아이잼은 160g에 9,000원이고 다른 잼들은 150g에 9,000원. 앞서 취재한 두 가게보다는 조금 비싼 가격대인데요. 설탕이면 저 일반 설탕 써요. 일반 설탕으로 하는 게 맛은 제일 있는데 많이 쓰진 않아요. 일반 잼보다는. 설탕이 얼마나 들어가요? 4대 6 정도. 4대 6 정도? 네. 딸기는 어떤 거 혹시 쓰시는 거예요? 딸기요? 저는 일단 생딸기요. 방부제와 첨가물을 넣지 않았다는 이 딸기잼은 제철 생딸기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잼 만드는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이곳 역시 조리법을 배워봤는데요. 이곳에서 냉동 딸기를 발견했습니다. 처음 손님으로 찾았을 때만 하더라도 잼에는 생딸기를 사용한다 했었는데 이 냉동 딸기는 어디에 쓰는 걸까요? 생과일이랑 냉동과일이랑 차이가 많이 나요? 생과일로는 별 안 만들어봤어요. 전에 말했던 것과는 달리 잼에는 냉동 과일을 쓴다고 합니다. 생과일 같은 경우에는 이 가격으로 팔 수가 없거든요. 그 냉동 딸기랑 그거는 혹시 얼마예요? 한 개랑? 네. 한 개는 4,000원하고 블루베리는 7,000원. 딸기와 설탕을 녹인 후 이곳 역시 잼의 색을 위해 소량의 레몬즙을 넣어주는데요. 그 외에 들어가는 첨가물은 없었습니다.
혹시 생과일로 잼을 만들지 않는 이유가 있는 것일까? 취재 사실을 공개하고 다시 가게를 찾았습니다. 취재 내용을 회사에서 확인해 보니까 생과일을 써본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아니 근데 저희한테 얘기할 때는 제철에 생과일을 또 쓰신다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작년에는 썼었는데 올해는 못 썼어요. 매출 때문에. 아, 매출? 네. 블루베리는 처음부터 냉동으로 했었어요. 하고 딸기는 그나마 작년에는 뭐 시국이 그렇지 않았으니까 좀 지금보다는 나았으니까요. 근데 작년에는 뭐 제철에는 딸기를 쓰고 그 지난 뒤에 봄 지나고는 계속 냉동을 썼었어요. 사실 말씀드렸듯이 보관. 제가 잼을 많이 만들어 놓고 파는 게 아니라 수량을 봐가면서 그때그때 만들어서 팔기 때문에 사실 바로바로 생을 사서 해야 되는데 뭐 가서 달려가서 사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냉장고에 묵혀둬서 썩은 걸 쓰면 손님들한테는 생과일을 사용한다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 말씀이 없네요. 저도 얘기하고 싶지 않네요. 하세요. 앞으로는 손님들에게 더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취재한 수제잼 업체 13곳 중 냉동 과일을 쓰는 곳은 8곳, 생과일을 쓰는 곳은 5곳입니다. 현실적인 이유로 냉동 과일을 쓰는 곳이 많은데요. 하지만 대체로 첨가물을 줄이고 건강함을 추구하고 있는 만큼 수제잼 시장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창업을 위한 수제잼 강의도 큰 인기입니다. 제작진은 수년 전부터 창업자들에게 잼 만드는 법을 가르쳐왔다는 분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이곳에선 잼 제조법도 배우고 다양한 잼도 구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옛날 같은 경우에는 그때 제가 서울 올라왔을 때 공방 차려놓고 체험 학습만 갖고 손실 기술이 2천 넘게 지었어요. 그래서 투자비도 제일 저렴하게 들고 수익률은 그나마 제일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나오게 하는 체험 학습이에요. 기술 전수뿐 아니라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한다고 합니다. 아, 여기가 주방. 네. 우리도 한번 배워봤습니다. 과일은 어떤 거? 과일도 공식이 있죠. 저희 냉동 과일은 좋아요. 창업자들을 위한 수업인 만큼 냉동 과일의 구입처와 제품의 이름까지 상세히 알려줬는데요. 재료들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줍니다. 자, 프라톨리고랑 이런 거 마트에서 파는 거 이런 걸로 사면은 비싸요. 그래서 저희가 사는 대부분의 재료는 있죠. 네. 거기에서 프라톨리고랑 25kg 검색하시면 돼요. 그래 말통으로 해야지 그래도 재료비가 30% 이상 저렴하게 받을 수가 있어요. 가격 감당이 안 돼요. 이때 무언가를 가지고 나오는 주인. 이게 뭐예요? 비법이 이건데 이거를 막 뿌렸어. 아, 이게 비법이에요? 봉투에 담긴 비법 가루는 바로 팩틴입니다. 그런데 팩틴의 역할이 단순히 잼을 잘 굳게 하는 것만은 아니라는데요. 이분이 생각하는 팩틴의 또 다른 효과는 무엇일까요? 팩틴을 넣는 이유가 이 팩틴을 넣어주면 덜 끓여줄 것같아요. 그리고 생산자 입장에서는 팩틴이 첨가되면 생산량 자체가 늘어나요. 아, 생산량이요? 그렇죠. 그래서 팩틴이 상당히 중요하네요. 그 농도를 퍽퍽하게 할 거면 팩틴 정도 많이 넣으세요. 그동안 많은 창업자들에게 전수했다는 수제잼 레시피. 이곳에선 블루베리 잼에도 식품 첨가물인 팩틴을 넣습니다. 핑거푸들 많이 보이죠? 네네. 이 정도면 일단 끝입니다. 아, 끝인가요? 단 5분 만에 블루베리 잼이 완성됐습니다. 이게 만약 팩틴을 안 넣으면 지금 여기서 몇 분 더 저어줘야 되는 거예요? 한참 더. 한참 더 줘야 돼? 그렇죠. 아.
이어서 또 다른 잼을 만드는 주인. 아, 토마토인가요? 네, 자, 무슨 국물, 중국, 토마토 잼에도 식품 첨가물인 팩틴이 소량 들어갑니다. 이렇게 곱게 간 재료들을 냄비에 넣고 끓여주기만 하면 간단하게 완성되는데요. 이 모든 과정은 10분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소비자들이 원하는 착한 수제잼은 어떤 모습일까요? 기존에 시판되던 잼보다 비용을 더 지불하는 만큼 소비자가 원하는 조건은 엄격합니다. 신선 과일 사용은 물론 첨가물의 사용도 원하지 않습니다. 과연 우리는 소비자들이 원하는 착한 수제잼을 찾을 수 있을까? 총 27개 업체를 1차 검증하고 최종 검증 후보에 3곳의 업체가 올랐습니다. 검증단이 먼저 찾은 곳은 서울에 위치한 한 수제잼 전문점. 설탕을 넣지 않고 잼을 만들었다는 안내 문구가 먼저 눈에 띄는데요. 각종 수제잼이 정갈하게 진열된 내부. 잼 전문점답게 다양한 종류의 잼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곳의 잼을 시식해 보기로 한 검증단. 종류가 엄청 많네요. 17개요? 이곳에선 17종류의 잼들을 모두 매장에서 직접 만든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망고인데 투명하다. 신중히 잼을 맛보는 검증단. 이들의 평가는 어떨까요? 전체적으로 달지 않아서 많이 좋은 것 같아요. 이거 저기 토마토 사용하고 있어요. 아, 올리고당. 그리고 비교적 묽은 잼의 농도. 여기는 팩틴을 사용하지 않는 걸까요? 팩틴 같은 거는 전혀 사용 안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넣는 것도 있고 안 넣는 것도 있어요. 그게 필요한 것들이 있고, 특히 필요한 게 있고 필요 없는 게 있어요. 워낙 조금 퍽퍽한 것들, 예를 들어서 뭐 인절미, 청포, 자 그런 것들은 굳이 필요한 것도 있지 않거든요. 아쉽게도 소비자들의 바람과는 달리 일부 잼에는 팩틴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지금은 생딸기 써요? 냉동? 다 냉동으로? 키위 같은 경우에도 다 손질해가지고 다 고객들이 무조건 냉동된 거구나. 냉동된 상태에서 바로 끓이세요? 네. 거래실 다 해놓은 거예요. 준비를 해놔요. 과일은 생과일을 손질해서 냉동시켰다가 필요할 때 꺼내서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검증단은 이 과정에서 조리법에도 아쉬움이 있다고 했습니다. 얼렸던 거를 그냥 놔두면 해동을 하면 아무리 자연 해동을 잘해도 물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럴 때는 먼저 과일부터 끓여준 다음에 물을 충분히 증발시키고 그 다음에 설탕을 넣는 게 맞고, 제품이 다양하고 뭐 여러 가지 색감 뭐 이제 이렇게 다양한 시도는 굉장히 좋은 것 같긴 한데요. 재료의 특성을 살린 그런 제품류도 있어야 되는데 이분이 선호하시는 거는 이런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죄다 갈아버리는. 모든 제품들을 모든 과일들을 다 갈아서 그게 아마 뭐 이곳의 컨셉이면서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일단은 표준적으로 저희가 얘기하는 그런 잼의 뭐 질감이라던가 이런 거하고는 조금의 그 농도감이라던가 외관에서의 차이가 있는 부분은 조금 아쉽지 않나. 잼의 다양성과 올리고당 사용은 합격점. 하지만 다소 묽은 잼의 점성에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뒤이어 검증단이 찾은 곳은 국내산 재료로 잼과 청을 제조해 판매한다는 한 카페. 밤잼도 있다. 밤? 국내산 재료만 사용한다는 이곳에선 몇 가지 독특한 잼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잼일까요? 이게 다 이거는 이제 산딸기 민트, 이거는 생강이고요, 이거는 자두, 이거는 오디, 이거는 사과. 재료 이름에서도 건강함이 느껴집니다. 가장 먼저 시식한 잼은 국산 생강과 원당을 넣어 만들었다는 생강잼이었는데요. 여기는 생강, 보통은 이제 생강 청이나 잼 같은 거 할 때 생강 섬유질 있어서 걸러내는데 막 그게 씹히거든요. 생강의 섬유질. 생강의 섬유질이 이렇게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검증단의 눈에 띈 안내문. 두 주인의 가족들이 직접 과수원을 운영하고 있다는데요. 그날 마침 태풍이 왔고 낙과가 70% 이상 과정을 엄청 세게 갖고 신청도가 많이 생겼어요. 근데 어쨌든 사람들이 그래도 기분 나쁘지 않게 소비할 수 있는 방법은 가공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재료들을 다 그 집에서들 공수해 주시는 걸로 하시고? 5%는 아니고 한 50% 정도 그 거의 비. 이렇게 재료를 미리 받아 절임 상태로 보관한다고 합니다. 상하지 않게 일단은 저장을 설탕해서 해놓고 거기서 이제 일부 끓여서 사실은 잼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 그렇게 저장을 하는 방법도 있구나. 원래 잼이라는 게 당장이니까. 여러 잼들 중 유난히 과육이 돋보인 잼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두잼인데요. 자두 같은 경우는 좀 다르게 저희가 일반 일반적인 저장이 아니라 그냥 저희 농원에는 그 원래 있던 자두만 토종 자두예요. 그래서 씨알이 굉장히 달고 되게 단맛이 있는. 국산 자두를 70%나 넣었다는 잼. 검증단의 평가는 어떨까? 자두 자체를 이렇게 뭐 껍질째 다 그대로 사용을 하고, 그러니까 나름의 다양한 제품을 만들고자 하는 그 좋은 원료도 많이 넣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은 보이는데 잼이라고 하기에는 좀 약간 농도 부분이나 이런 부분 조금 아쉬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좋은 재료를 사용하지만 이번에도 잼의 질감이 아쉽다는 평가. 그리고 아쉽게도 일부 잼에 적은 양이지만 흰 설탕을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저희가 생강잼이나 생강 시럽이나 그 계열은 전부 원당을 쓰고 과일잼에는 정백당을 쓰는 대신에 최소한으로 쓰고 있어요. 최대한 좀 줄이려고는 노력하고 네, 레시피를 개발할 때도 그러니까 그 부분은 오히려 중점을 두는 편이에요. 좋은 원재료를 사용했지만 일부 과일잼에 흰 설탕을 사용하는 두 번째 검증 후보. 소비자들이 원하는 착한 수제잼으로는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렇게 까다로운 착한 수제잼을 만날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찾은 곳은 서울의 한 수제잼 전문점. 유기농 과일과 비정제 사탕수수당을 사용하고 있다는데요. 이곳의 수제잼은 검증단을 얼마나 만족시킬 수 있을까? 가게 안으로 들어가니 다양한 종류의 수제잼이 시선을 사로잡는데요. 이곳의 잼들은 제철 유기농 과일을 사용해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농장에서 어떤 거를 받으세요? 다 유기농 재료. 딸기잼 모두 다 있어요? 네네네. 그리고 생과 네, 냉동 과일은 안 쓰고 생과를 쓰는 생과 중에서도 유기농 노지를 쓰는 강도가 제일 높아야 되니까 그래야지 마스크가도 적게 넣어요. 그러면 이 가게에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재료는 유기농 인증을 받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인에겐 재료에 대한 원칙이 있다고 하는데요. 과일을 묵혔다 쓰지 않고 오면 바로 그날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 과일이 묵혀있을 이유도 없고. 네.
가게 주인의 말대로 냉장고 내부를 확인해 본 결과 보관돼 있는 과일은 없습니다. 그 계절에 나는 제철 과일만 재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계절마다 판매하는 잼의 종류도 달라진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잼을 시식해보기로 한 검증단. 주인이 추천하는 토마토 잼을 먼저 맛보기로 했는데요. 토마토도 유기농 인증 토마토라는데요. 과연 맛은 어떨까? 우리가 이제 토마토를 그냥 갈았을 때는 그게 굉장히 농축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농축된 맛이 확 나는 거지. 같이 이렇게 자연적인. 네, 계속 조리기만 하니까. 그리고 토마토가 왜 가열되면은 맛난 맛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달달한 느낌보다는 그 맛있는 맛. 네, 그런 게 느껴진다, 진짜. 그리고 검증단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이곳에서 판매하는 딸기잼. 잼의 특성상 오랜 시간 재료를 끓여야 했을 텐데 딸기의 과육이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과육이 살아있는 딸기잼. 검증단의 기대가 높아지는데요. 딸기잼에 대한 검증단의 평가는 어떨까? 일반 시중의 딸기잼들은 굉장히 단맛이 강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딸기 향이 그렇게 많이 느껴지진 않는데 이거는 딸기를 졸였을 때 나타나는 그런 약간 그런 식감하고. 그렇다면 여기에서 쓴다는 유기농 비정제당은 무엇일까요? 볼 수 있어요? 네. 아, 근데 제가 이거를 사탕수수 이게 식물 있잖아요. 그거를 바로 즙을 짜면은 이것보다 되게 묽은 주스가 나와요. 그거를 이렇게까지 졸여서 바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리고 요즘에는 5%도 안 들어가요. 처음에 시작할 때 10%를 썼는데 계속 줄이고 있어요. 지금 5%예요. 그냥 제가 먹었을 때 좀 식감가 너무 달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점점 양을 줄여가거든요. 여기 그러면 뭐 레몬즙이나 안 들어가요. 이거는 색깔이 반짝 나고 그거는 냉동 딸기 쓰시는 분들이 쓰는 거예요. 이게 맛이 그거 들어 맛이 완전 변해요. 그 레몬즙 넣으면. 근데 혹시 저는 맛있는 딸기를 레몬즙을 넣어서 맛을 변하게 할 이유가 없으니까. 생과일에 5%의 당만 넣고 만들었다는 수제잼. 물론 잼들이 다 달아요. 딸기잼도 달고 한데 여기는 딸기잼이 단맛이 아니고 신맛이 나요. 그 신맛은 그럼 딸기 본연의 맛? 네, 그러니까 당함량을 최소화시켰기 때문에 예쁜 잼은 아닌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건강한 잼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우리가 수제잼을 찾는 이유는 정말 신선한 과일을 이용하고 당함량이 적다는 거, 그리고 그런 첨가물들이 덜 들어갔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이 집만큼은 꼭 이제 만드는 과정을 검증을 해보는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과연 이곳이 우리가 찾던 착한 수제잼 가게일까요? 다음 날 다시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저희 사실은 채널A 먹거리 엑스파일 프로그램 팀이에요. 헐. 아, 그때 사실 저희가 계속 그 착한 수제잼을 찾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공개 검증에 응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 건가요? 이것도 괜찮아요. 뭐 괜찮을 것 같긴 한데 괜히 걱정되네요. 오늘의 착한 수제잼 후보 최채효 씨입니다. 이제부터 그녀의 하루를 지켜봅니다. 이른 아침 가게를 열고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병 소독인데요. 병을 먼저 삶고 소독을 한 다음에 잼을 만들어요. 왜냐면 잼 만들면은 화구가 없으니까. 보관하는 용기인데 그렇게 소독을 하지 않으면 안에 뭐가 들어가 있을지도 모르고, 그러다 보면 저희 같은 경우는 당분도 적게 들어가는데 상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열탕 소독을 해서 안에 있는 알 수 없는 미생물들을 죽이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병 소독이 끝나고 나서야 잼 재료를 손질하기 시작합니다. 토마토는 원래 잼을 잘 안 만드는 과일이거든요. 이 토마토는 어디 토마토예요? 얘는 경남 합천? 죄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유기농 과일을 사용하는 건 처음 가게를 열었을 때부터 지켜온 원칙이라고 합니다. 아, 여기 토마토 합천. 사과. 이 집이 또 대박이에요. 그녀가 굳이 일반 과일보다 비싼 유기농 과일을 고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제 잼을 하려고 이것저것 과일을 사서 테스트를 해본 결과 유기농 과일로 한 게 더 당도가 좋고, 뭐 물론 유기농이 아닌 과일이 맛이 없다는 건 아니지만 스스로 가진 당분이 제일 높은 게 유기농 과일이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유기농을 고집했었어요, 처음부터. 1년 동안 이 가게에서 사용하는 원재료는 총 28개. 이 중 무농약 인증을 받은 오렌지 하나를 제외하곤 모두 유기농 인증을 받은 재료들이라고 합니다. 좋은 잼의 시작은 재료 손질에서 시작한다는 최채요 사장. 벌어지는 거 보이시죠? 어디요? 여기, 예. 네. 껍데기 이렇게 벌어져요, 슬슬. 응. 그래서 이걸 꺼내서 이제 깔끔하게 다 벗기는 거죠. 한 번 잼을 만들 때 사용하는 재료의 양은 약 10kg. 그때마다 이렇게 하나하나 직접 손질을 한다고 하는데요. 좋은 재료를 선별한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려는 그녀만의 방법이라고 합니다. 손으로 껍질을 벗긴 토마토가 준비되면 이제 본격적인 잼 만들기가 시작됩니다. 재료 손질 후 그녀가 꺼내는 것은 바로 비정제 사탕수수당. 시어머니의 권유로 설탕 대신 이것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칼륨, 마그네슘 성분 등이 함유돼 있다는 비정제 사탕수수당. 하지만 이조차도 많은 양을 넣지 않습니다. 이게 과일마다 퍼센테이지가 좀 달라요. 우리는 4.5%를 넣거든요. 당 함량이 최대 5%를 넘지 않는 이곳의 수제잼들. 당을 최소한으로 줄이기까지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고 하는데요. 토마토에 비정제 사탕수수당을 넣은 후 본격적으로 잼 만들기에 들어가는데요. 이때 그녀만의 노하우가 발휘됩니다. 이게 좀 얘네끼리 버무려질 수 있게 시간을 줘야 돼요. 과일이랑 설탕이 당분이 만나면 이게 삼투압 현상이 일어나서 과즙이 나오거든요. 저희는 그 물을 버리지 않고 그 물을 졸이는 거예요. 중간불에서 서서히 끓기 시작하는 토마토들. 재료들의 온도가 서서히 달아올라야 더 맛있는 잼이 만들어진다고 하는데요. 이때도 최채요 사장은 잼이 끓고 있는 냄비 앞을 떠나지 못합니다. 계속 저어줘야 되는 이유가? 그러니까 우선 바닥에 눌러붙잖아요. 안 저어주면. 안 저어주면 바닥에 눌러붙으면 그 결국 다 버려야 되니까. 잼을 안 저어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늘 관심이 필요로 하니까 뭔가 대단한 공정이 있는 아이는 아니지만 그냥 시간이 많이 필요로 한 아이여가지고. 다른 첨가물은 전혀 들어가지 않고 오로지 수분만 날려 만드는 잼. 토마토 잼을 완성하는 데 소요된 시간은 무려 5시간입니다. 하지만 잼이 완성된 후에도 긴장을 늦출 수는 없는데요. 병입을 할 때는 최대한 열기만 남아있게 불을 살려놓고 병입을 해야 돼요. 불을 끄지 않아요? 아, 끄면 안 돼요. 끄면 잼이 식잖아요. 잼이 식으면 이제 딱딱해지니까 병입이 안 돼서. 잼을 병에 담고 한 번 더 물에 삶아야 비로소 모든 과정이 끝이 나는데요. 5시간 정성을 들인 토마토 잼은 어떤 맛일까? 토마토예요? 아, 이게 방금 만든 토마토죠? 네. 하나도 안 달고 그 토마토의 맛만 되게 느껴지는 맛이네요. 이제 이렇게 과육이 약간 씹히고 그리고 이제 그 토마토 뭔가 씨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입안에서 돌아다니는 게 되게 좋더라고요. 그러면 아, 이게 진짜 토마토로 만들었구나 이런 느낌이 드니까. 최채요 사장은 사람들이 잼을 주식으로 즐길 수 있도록 단맛보다는 원재료의 맛을 최대한 살려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말합니다. 이 잼 가게에선
이처럼 잼이 진열돼 있지 않고 비어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잼을 뭐 막 하루에 막 10대 개씩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니까 한 번에 몽땅 만들 수도 없지만 만들어서 안 팔리면은 저희는 유통기한도 짧은데 다 버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소량씩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잼이 완성된 후에도 쉴 틈이 없는 최채효 사장. 수제잼의 이름을 일일이 손으로 쓰고 병에 붙이는 일 또한 직접 하는데요. 그래도 정성 들여 완성된 잼들을 보면 힘들기보다는 뿌듯함이 밀려온다고 합니다. 근데 좀 장이 차고 있네요. 텅텅 비어가지고 민망했네. 잼이 완성되기 시작하자 가게엔 손님들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저희가 설탕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많이 달지가 않아요. 잼은 달기만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손님들. 깨를 갈아서 만든 거라서 되게 고소하고요. 이 때문에 처음에는 어려운 점이 많았다고 합니다. 지금은 아직 달지 않아서 되게 건강한 느낌이라 좋았던 것 같아요. 보통 그 잼이 달면 많이 먹기도 부담스럽고 약간 끝맛이 좀 깔끔하지 않아서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네, 뭐 애들이랑 먹기도 부담 없이 좋을 것 같고 산뜻하니 좋네요. 최근에는 건강한 디저트를 찾는 사람들이 늘면서 단골 손님들까지 생겼는데요. 한번 맛보면 계속 찾게 된다는 이 수제잼의 매력은 무엇일까? 너무 맛있어. 응. 맛있어요. 어떤 맛이에요? 이게 엄청 레몬도 레몬 맛이 딱 느껴지고 홍차도 홍차 맛이 딱 느껴져서 좋았던 것 같아요. 손님이 나가기 바쁘게 곧장 또 다른 잼을 만들기 시작하는 최채효 사장. 이번에 필요한 재료는 오렌지. 이 오렌지는 제주도에서 재배한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거는 청견이라는 제주도 오렌지인데 이걸로 오렌지 마멀레이드 만들려고. 마멀레이드는 껍질을 이용해서 같이 만드는 잼을 마멀레이드라고 하거든요. 무농약으로 재배된 오렌지를 껍질째 사용하는 마멀레이드. 껍질까지 사용하는 만큼 꼼꼼한 세척을 거친 후 본격적인 손질에 돌입합니다. 껍질 한번 삶아야 돼요. 이 씁쓸한 기를 살짝 빼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흰색을 긁어내고. 저는 그래야 식감이 좋아요. 손질한 껍질을 잘게 썰어준 후 소량의 비정제 사탕수수당과 섞어 약한 불에 끓여주는데요. 오렌지 껍질에 팩틴 성분이 많이 함유된 만큼 다른 과일잼에 비해 빨리 완성되는 마멀레이드. 잼이 하나둘 완성될수록 다리도 아파옵니다. 어떻게 뭐 잠깐 방심하고 싶어서 앉아 있으려고 해도 막 좀 탈 때도 있고 앉아 있으려다가 또 손님 올 때도 있고. 근데 어느 날은 와서 좀 한 번도 못 앉고 가는 날도 있어요. 늦은 오후 잠시 가게를 나서는 최채효 사장. 채소잼에 필요한 재료를 구입하기 위해 가게 근처 유기농 마트를 방문했는데요. 야채, 채소를 주로 사죠. 양파랑 마늘. 양파랑 마늘은 한 번에 많이씩은 안 만들고 조금씩 자주 만들어서 양파랑 마늘은 이런 이제 같은 데서 구매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좀 이렇게 화학 비료를 안 먹고 자란 애들은 생긴 건 안 예쁜데 맛은 더 있더라고요. 좀 더 알찬 맛이 있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여기 거를 구매하는 편이에요. 유기농 농장들과 거래하기 전엔 소매점에서 유기농 과일을 비싼 가격에 구매해 잼을 만들기도 했다고 합니다. 뭐 많이 사가세요? 채소 위주로 많이 사가고요. 무농약 유기농이라고 되어 있는 제품 골라서 사가시더라고요. 좋은 채소를 이용해서 잼을 만드시니까 더 좋은 잼이 탄생될 것 같아요. 네. 마트에서 돌아온 후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남편입니다. 제가 양파잼을 만들어야 되는데 제 손이 되게 느려가지고 좀 도와달라고 부탁을 좀 했죠.
6년 전 가게를 시작했을 때 가장 많은 도움을 준 사람이 바로 남편이었다고 합니다. 처음에 이제 농장은 남편을 돌다가 이제 남편이 혼자서 돌았어요. 저 장사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돌았다 해서 이런 농장들 다녀왔다 뭐 써놓은 거예요. 남편이 유기농 농장을 방문하며 썼다는 내용들. 그가 유기농 과일을 찾아다닌 이유는 무엇일까? 어디 유기농 마트 가서 사는 게 아니라 키위는 어디서 받고 뭐 레몬은 어디서 받는다. 그럼 신뢰잖아요, 그게 신뢰. 그런 거를 많이 생각을 해가지고 다닌 이유죠, 그게. 하지만 기대와 달리 초반에는 농장과의 계약이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제 잼 만들려고 한다고 하니까 왜 이게 좋은 걸로 잼 만들려고 하냐 이런 분도 계셨어요. 자기네도 그렇게 아껴가면서 키우는 과일인데 우리 거 좋은 거니까 그런 데 쓰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하시는 분도 되게 많았고. 어떻게 좀 설득을? 얘기했죠. 저는 되게 설탕도 안 넣고 이렇게 좀 되게 당분 소량으로 넣고 장시간 졸여서 정말 과일 맛을 극대화시키려고 하는 잼을 만들려고 해요. 어렵게 구한 재료들로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한 잼을 만들 수 있을지 고민했다는 최채효 사장. 채소잼 역시 여러 번의 실패를 거쳐 자신만의 레시피를 얻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76, 4%. 아, 딱 4%예요? 네, 예, 4%. 양파가 좀 단맛이 있으니까 굳이 당분 많이 안 넣어도 충분히 단맛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양파 물이 많거든요. 되게 많이 줄어들어요. 근데 거기에다 대놓고 되게 많이 넣으면 지금 이만큼밖에 안 들어가는 건데 되게 많이 넣으면 엄청 이제 이 당분 맛만 나는 거죠. 양파잼은 매운맛을 날린 양파에 비정제 사탕수수당을 넣어준 후 볶아주면 되는데요. 이제 이거를 까만색이 어두운 색이 될 때까지 계속 조리는 거예요. 신경을 써줘야 되겠네요. 그렇죠. 왜냐면 얘네는 과일처럼 물이 물이 막 나오지가 않으니까 많이 계속 이렇게 볶아가면서 졸여야 되거든요. 잠깐 방심하면 타니까. 수분이 적은 마늘과 양파 같은 경우 과일잼을 만들 때보다 더 신경을 써야 한다는데요. 이렇게 완성된 양파잼은 샌드위치나 각종 샐러드에 곁들여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잼을 만들고 난 후 또다시 분주하게 움직이는 최채효 사장. 이번에 만드는 것은 잼이 아닌 스콘인데요. 여기에 들어가는 재료 또한 신경 써서 고른 것들입니다. 우선 통밀가루 들어가고요. 천일염, 버터, 그런 다음에 계란이랑 우유.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전 통밀로 만드는 게 가장 다른 것 같아요. 설탕 안 들어가고 비정제당을 쓰는 거고, 그리고 이제 우유 같은 것도 친환경 이런 유기농 우유 쓰는 거고. 스콘을 만들기 시작한 것도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스콘이 빵처럼 오래 걸리는 애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쿠키처럼 설탕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잼을 가장 맛있게 표현해줄 수 있는 뭔가 이런 애들 중에서 가장 완벽한 애라고 생각을 해서 얘로 시작을 했죠. 하루 2번 잼을 만드는 중간중간 구워내는 스콘. 잼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 만든 메뉴지만 최근엔 이 스콘을 구입하기 위해 가게를 방문하는 손님도 많아졌다고 합니다. 스콘을 만든 뒤 곧이어 딸기잼을 만들기 시작하는 최채효 사장. 과육이 그대로 살아있어 검증단의 칭찬을 받았던 그 잼입니다. 잼에 사용되는 딸기 역시 유기농입니다. 저희가 쓴 유기농 딸기예요. 알이 이렇게 작아야지 더 당도가 더 깊고, 원래 작은 알 딸기가 더 최고급 상품이래요. 그러니까 당도가 더 있으니까. 잘 안 뭉그러지는 게 전 개인적으로 좀 좋은 딸기인 것 같아요. 요즘에는 하우스 딸기가 많으니까 12월부터 있는데, 진짜 노지에서 나는 딸기는 2월 말, 3월, 그러니까 3월이 들어와야지 진짜 맛있어지는 거죠.
알이 작은 딸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따로 딸기를 자르지 않는다는 최채호 사장. 꼭지만 제거한 딸기를 냄비에 넣어주는데요. 딸기 3.2kg에 들어가는 당의 양은 128g. 전체 딸기잼에서 4%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딸기 역시 비정제 사탕수수단과 버무려 과즙이 빠져나오게 한 뒤 끓이는데요. 이때 딸기가 끓기 시작하면서 생기는 거품을 일일이 걷어내야 한다고 합니다. 거품을 안 걷어내면 다시 이 딸기에 이 거품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은 딸기잼 색깔이 혼탁해져요. 완전 빨간색이 아니라. 그래서 왜 완전 빨간색을 만들려고 색소를 넣지 않아도 그렇게 예쁜 색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펙틴을 안 넣게 되면 아무래도 수분 그런 걸 졸이다 보면 더 오래 끓여야 되고 오래 졸여야 되죠, 아무래도. 첨가물을 넣지 않기 때문에 세심한 부분에도 더 신경을 써야 한답니다. 덩어리가 이렇게까지 살아있진 않겠지만 이렇게 웬만하면 살아있게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얘가 안 뭉그러지는 게 되게 중요해요. 딸기잼이 완성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약 4시간. 과일을 자르지 않고 잼을 만드는 이유는 바로 식감 때문. 당분은 되게 적게 넣고 만드는 거잖아요. 잘 안 될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높은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늘 잘 되기를 바라고 만들죠. 정성과 시간으로 만들어낸 최채호 사장의 건강한 수제잼. 서서 일을 한 지 9시간 만에 최채호 사장은 가게를 정리합니다. 지난 6년 동안 이 일을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일까? 어떤 말 들을 때 좀 좋으세요? 다 먹어봐도 여기만한 거 없다. 이게 제일 좋죠. 왜냐면 저도 그만큼 신경 써서 만들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걸 알아주시는 것 같으니까 그게 되게 제일 감사합니다. 좋은 재료를 찾기 위한 고집. 최채호 사장은 좋은 재료가 가진 맛과 영양을 잼에 그대로 담아내기 위해 시간과 정성을 아낌없이 투자하고 있었습니다. 신선한 재료만을 사용하고 첨가물도 전혀 넣지 않은 수제잼. 우리는 그녀의 수제잼 전문점을 별 5개의 착한 식당으로 선정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먹거리 스파이 김진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웬일로? 깜짝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당황스러워서. 뭐하고 계셨어요? 아, 저 지금 마늘잼 만들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마늘 냄새가 났구나. 네네. 향기 좋네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어떻게 하지? 너무 쑥스러워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요, 지금. 반갑습니다. 아, 네. 처음 뵙겠습니다. 네. 네. 오늘 날씨도 풀리고 오늘 사장님한테 좀 선물을 드리려고 제가 하나 갖고 왔는데. 아, 네네. 네. 어떤 선물인지 혹시 아시겠어요? 위패 막 이런 거예요. 위패는 누구 돌아가셨을 때 그러니까요. 무슨 오시는 뭐 게 펜발 있는데. 뭐 이런 거. 자, 선물 공개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그토록 찾아 헤맸던 착한 식당 별 5개의 착한 식당으로 선정되셨기에 착한 식당 명패를 저희가 감사합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네. 네. 사실 저희가 네. 이 수제잼 중에서 굉장히 까다롭게 저희가 여러 검증을 거쳤거든요. 네네. 맛도 맛있어야 되고 또 건강함도 생각해야 되고 식재료도 신선해야 되고 그러면서 당도 좀 줄여야 되고 그 모든 까다로운 조건을 다 통과하셨어요. 별 5개 만점을 지금 선정이 되셨는데 구멍 쭉 빨리 걸어야겠네요. 아, 소감이 좀 어떠세요? 제가 이렇게 받으니까 되게 영광스럽고 쑥스럽고 그렇네요. 네. 착한 식당이란 타이틀이 어울린다고 생각하세요, 이제? 여기에 걸맞게 더 노력해야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건강하게 네. 만들어 주실 건가요? 당연하죠. 더 노력해야죠. 우리 저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약속 한번. 아, 네. 네, 도전까지.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참 중요한 거. 네. 제가 온 김에 착한 수제잼 맛을 좀 맛보고 가도 시식. 될까요? 예. 시식이야 물론 가능하죠, 저희야. 어떤 잼이 가장 맛있나요? 되게 많네요, 지금 잼이 보니까.
유기농 제철 과일과 비정제 사탕수수당만이 들어간 착한 수제잼은 과연 어떤 맛일까? 갓 구워낸 스콘과 다양한 종류의 수제잼으로 꾸며낸 한 상이 차려졌습니다. 네, 지금 제 앞에는 저희가 그토록 찾았던 별 5개의 착한 수제잼이 이렇게나 다양하게 있습니다. 일단은 보면요, 잼의 색깔을 눈으로 보는 것부터가 너무 즐겁습니다. 색부터가 알록달록 정말 다양하고 다릅니다. 가장 제 눈에 띄는 거는요, 바로 이 딸기잼인데요. 보시면 딸기 겉에 이 딸기 씨들이 촘촘히 박혀 있는 표면과 이 딸기의 결정들이 잼에 그대로 지금 다 살아 있습니다. 야, 이건 딸기 맛 잼이 아니라 그냥 딸기구나라는 생각이 벌써부터 드는데, 별 5개 착한 수제잼의 맛은 과연 어떨지 지금부터 제가 드디어 먹어보겠습니다. 착한 수제잼 잘 먹겠습니다. 네, 먼저 이 집에서 직접 사장님이 구운 스콘. 스콘. 스콘 향도 너무 좋아요. 스콘에 딸기잼을 한번 찍어서 먹어보겠습니다. 그냥 잼이 아니라 딸기 덩어리네요. 잼 맛이요. 일단은 그 딸기가 갖고 있는 싱그러움과 상큼함이 고스란히 다 잼에서도 발현이 됩니다. 뭐랄까, 더 응축이 돼서 더 상큼한 맛이 더 많이 난다고 할까요?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건 설탕의 그 느끼한 단맛이나 이런 건 전혀 없고요. 과일 자체가 갖고 있는 그 단맛이 굉장히 은은하게 배어져 나오는 기분 좋은 맛입니다. 자연에 가까운 잼? 굉장히 기분 좋은 잼입니다. 올겨울 유난히도 추운 혹독한 겨울이었습니다. 언제 추웠냐는 듯 새싹이 푸릇푸릇 피고 있는 봄이 왔습니다. 이 착한 수제잼 드시면서 올봄도 기운차게 시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계속해서 이 잼의 세계로 빠져들겠습니다.